독립영화 구출 대작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가는 독립영화, 그리고 그 독립영화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독립영화 구출 대작전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좋아하는 독립영화가 있으신가요? 상업영화가 다분한 관심을 받고 있는 지금, 독립영화는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서 잊히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위기에 빠진 독립영화를 구출해보는 건 어떤가요? 저는 독립영화를 구출하는 데 앞장설 DJ 윤현태입니다. 혹시 하고 여러분들은 독립영화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독립영화란 자본과 배급망이 크게 의존하지 않는 영화를 말하는데요. 이윤 추구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 일반 상업영화와는 달리 창작자의 의도가 중요시되는 영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독립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이 줄어들고 독립영화는 재미없다라는 편견이 생기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독립영화의 존재는 점점 잊히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 DJ 윤현태가 하구 여러분들께 독립영화만의 재미를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구출하게 될 독립영화는 어떤 작품일까요? 이 영화는 2020년에 개봉한 영화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한국영화감독조합상을 수상하고 백상예술대상에서 신인감독상과 여자 신인연기상까지 수상한 작품인데요. 바로 영화 남매의 여름밤입니다. 수상 경력에서부터 벌써 명작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나요? 오늘은 이 남매의 여름밤을 한번 구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는 요즘, 벌써 겨울이 오고 있는데요. 저는 겨울이 되면 땀범벅의 여름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마냥 기쁠 줄만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찬바람에 몸을 오들오들 떨게 되다 보니 여름의 뜨거운 햇빛이 그리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름의 종착, 그리고 가을을 스쳐 지나 겨울이 찾아온 지금, 지나간 여름을 더욱 갈망하게 되는 건 선풍기 바람을 쐬며 나른하게 침대에 누워있던 여름방학 때문인 것 같아요. 시험 공부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겨울의 우리에게 여름방학의 온기와 나른함이 더욱 애타게 그리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구출할 영화는 바로 이 여름방학과 관련된 영화인데요. 우리가 누구나 지나온 유년 시절의 여름방학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혹시 하구 여러분들은 유년 시절 어떻게 여름방학을 보냈는지 기억하시나요? 저는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유년 시절은 물론 그 시절의 여름방학에 대해 따로 세세하게 기억을 되짚어본 적이 없었는데요. 이 영화를 통해 유년기 시절의 기억들과 감각들이 마음에 다시 일렁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구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빛바랜 유년기 시절의 추억을 다시 되짚어보는 건 어떤가요? 유년기 시절의 여름방학을 한 장 한 장 펼쳐보다 보면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미처 잊고 살았던 것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그 시절의 여름방학으로 떠나보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생김의 여름비입니다. 같이 걷던 곳, 그 골목 거기 어딘가 너와 나누곤 했던 수줍었던 얘기들. 너는 나를 쉬게 하고 마음에 넘실거리던 웃음, 자꾸 내게 기웃대던 시선. 살짝 맞닿는 어깨, 스치는 손등도 좋아. 함께 날아
많이 걷고 그 노래도 어떤 말도 내겐 더 감추지 않아도 돼. 내게 시어가 혼자서 울지마, 혼자 아프지마. Cause I'm the only one for you. 너는 나를 쉬게 하고 너의 세상에 나를 그려줘. 그곳에 머무르고 싶어. 우리의 유년 시절 기억을 되찾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 영화 남매의 여름밤 줄거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영화의 주인공인 옥주는 사춘기 중학생 소녀인데요. 여름방학을 맞아 아빠 그리고 동생 동주와 함께 할아버지 집에서 살게 됩니다. 옥주는 몇 번 보지 못한 할아버지의 집에 가는 것이 못마땅했지만 아빠의 경제적 고난으로 얹혀 사는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할아버지와의 어색한 공기가 불편하면서도 침묵합니다. 얼마 안가 남편과 이혼위기에 놓인 고모까지 할아버지 집으로 들어오면서 어느새 할아버지의 2층 양옥집은 사람들로 북적거리게 되는데요. 겉보기에 이들 가족은 웃음으로 가득해 보이지만 사실 그 행복의 이면에는 불안과 문제가 함께 서려 있었죠. 봉고차에 짝퉁 신발을 파는 아빠, 할아버지의 집을 처분하게 되면 그 돈을 자신에게 달라고 하는 고모,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할아버지, 집을 나간 엄마를 원망하며 마음이 골문 옥주까지. 이 가족들에게는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모를 미세한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옥주는 남자친구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아빠의 봉고차에서 신발을 훔치는데요. 그 신발이 짝퉁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어려운 가정 형편에 큰 부끄러움을 느끼죠. 자신에게도 많은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 아빠 맘대로 할아버지 집을 팔아? 할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고 몰래 집을 팔려고 하는 아빠의 모습을 통해서는 인간의 이기심과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데요. 어쩌면 아빠와 고모가 할아버지의 집에 들어온 이유도 그의 유산을 탐내고자 한 행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편찮은 할아버지를 돌보기 위해서라는 아빠의 말은 위선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죠. 엄마를 왜 만나 왜? 자기 몰래 엄마를 만나고 온 동생 동주에게는 화를 내면서도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는 자신의 모순적인 모습에 혼란스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신의 부탁은 들어주지 않았던 아빠가 동생의 부탁은 들어주자 서운함과 함께 동생을 질투하기도 하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여름방학의 끝자락에는 시름시름 앓던 할아버지까지 돌아가시게 됩니다. 할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다사다난했던 옥주의 여름방학은 종착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갈등과 오해, 이해와 연민, 상실과 결핍. 옥주는 이러한 감정들과 균열들을 몸소 겪으며 더 강인한 인간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성장은 결코 행복하기만 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죠. 누군가와 티격태격하고 화해를 하기도 하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기도 하며 유년기 시절에 우리는 한층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균열과 그러한 균열의 아픔 속에서 구부러지지 않고 단단하게 버텨낼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 것이죠. 옥주도 짧은 여름방학 동안 그 방법을 터득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구출 제작전의 절반까지 왔는데요. 어떤가요? 구출 제작전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꼭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나머지 절반을 구출해보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우리의 사춘기 시절을 회상하면서 들어보세요. 볼빨간 사춘기의 나의 사춘기이게입니다. 나는 한때 내가 이 세상에 사라지길 바랬어. 온 세상이 너무나 깜깜해 매일 밤을 울던 날. 차라리 내가 사라지면 마음이 편할까. 모두가 날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 두려워. 아름답게 아름답던 그 시절을 난 아파서 사랑받을 수 없었던 내가 너무나 싫어서. 엄마는 아빠는 다 나만 바라보는데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자꾸 눈물만 가. 시간 이야기라는 말이 내게 정말 맞더라고.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나아지더라고. 근데 가끔은 너무 행복하면 또 아파올까봐. 내가 가진 이 행복들을 누군가 가져갈까봐. 아름답던 그 기억이 난 아파서 아픈 만큼 아파해도 사라지지를 않아서. 친구들은 사람들은 다 나만 바라보는데 내 모습은 그런 게 아닌데 자꾸 눈물만 가. 그래서 난 어쩌면 내가 이 세상에 밝은 빛이라도 될까봐. 어쩌면 그 모든 아픔을 내딛고서라도 짧게 빛을 내볼까봐. 포기할 수가 없어 하루도 맘 편히. 혹시 하고 여러분들은 노스텔지어라고 들어보셨나요? 노스텔지어란 지나간 시대를 그리워하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요. 아마 이 영화가 누군가의 심금을 울렸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영화에서 느껴지는 온기와 그것에서 기인하는 노스텔지어 때문일 거예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감수성의 사춘기 소녀 옥주. 아직 어려서 세상 모든 것들이 신기한 어린 나이의 동주. 힘들게 일하며 자녀와 부모를 돌봐야 하는 아빠. 남편과의 이혼 문제로 인해 갈등을 겪는 고모. 얼마 안 남은 시간을 자극하고 있는 할아버지까지 섬세하게 가공된 인물들이 모여서 이뤄내는 합주가 이 영화 속 이야기를 정말 실제 이야기처럼 느껴지도록 만드는데요. 거의 실제에 가깝게 가공된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영화는 저마다의 관객들이 갖고 있는 유년 시절의 보편적인 기억과 감각들을 자극하게 만들죠. 그렇기에 이 영화의 주제는 바로 노스텔지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편적이고 평범한 이야기들이잖아요. 일가족의 한 시즌을 담담하게 담아냈을 뿐인데 잠들어 있던 우리의 기억을 흔들어 깨우죠. 특정한 타깃이나 취향을 두지 않고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편적인 이 영화는 이미 지나가버린 아름답게 빛바랜 어느 한 시절의 감각들을 자극합니다. 이 영화의 내러티브는 그다지 극적이지도 강렬하지도 않다. 다만 일상 속에서 벌어질 법한 사건들을 느슨하게 하지만 허술하지 않게 제시한다.
영화 남매의 여름밤을 본 평론가들은 임모와 모두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여기서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허술하지 않은 느슨함, 그리고 영화 자체가 품고 있는 온기 덕분에 관객의 몰입은 여타 영화보다 강렬하게 일어나죠. 유년 시절의 여름방학, 할아버지 댁에서 재롱을 부렸던 기억, 누군가의 죽음에 아파하던 그때 가족에게 예쁨 받고 싶어하던 마음, 이 영화는 관객들이 잊고 있었던 감정들과 기억들을 간지럽힙니다. 노스텔지아와 함께 묵혀뒀던 앨범을 꺼내보게 만들죠. 저에게 영화 남매의 여름밤이 무엇보다 가장 크게 와닿았던 이유는 영화 속 옥주와 동주처럼 누나와 함께 할아버지 댁에서 여름방학을 보냈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무뚝뚝하셨던 할아버지였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저희 남매를 진심으로 사랑해주셨던 것 같아요. 누나와 싸우고 울고 있으면 말없이 다가와서 저를 토닥여 주었던 할아버지였습니다. 저희 남매가 재롱을 부릴 때면 그 굳은 얼굴에 싱그러운 미소가 번지기도 했죠. 이제는 볼 수 없는 할아버지의 그 환한 미소와 까마득히 잊고 살던 시골집의 구수한 냄새가 문득 사무치도록 그리워지는 여름밤 같습니다. 어색하다는 핑계로 할아버지께 잘 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도 남는 것 같아요. 방송이 끝나면 할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긴 앨범을 한 장 한 장 펼쳐보아야겠습니다. 그럼 제 유년 시절의 여름방학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작전을 마무리 짓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가족 앨범을 펼쳐보면서 들어보세요. 김종환의 그날의 기억입니다. 그럴까 오래된 상자 속에 빛바랜 너의 그날의 기억 열어보는 지난 날 잊혀진 줄 알았던 그날이 그리워 지워지지 않았어 잊혀져 사라진 줄 알았어 너와 함께 한 시간 너와 함께 한 자리 모든 게 오늘 나조차 몰랐어 멈출 수 있는 줄 알았어 하루 종일 너의 기억에서 나올 수 없는 나를 견딜 수 있을까 가끔은 진흙처럼 한 걸음 딛기도 힘들어 쉼없이 달려온 나의 빈자리 뒤엔 다시 너라는 기억만 선명히 남고 남아 잊을 수 있었다 생각했지 또다시 무너져 한 걸음 갈 수 없어 두려워 우리가 영화 남매의 여름밤을 보며 우리의 이야기로 공감하게 되는 것은
가족이란 늘상 행복한 웃음만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함께 일상을 엮어가는 다면적 공동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서로가 다른 생각 때문에 티격태격 다투가 나가도 슬그머니 화해하고 맥주캔을 부딪히며 고민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한편으론 나이 드신 부모의 유산에 대해 내 몫을 주장하는 양보할 수 없는 욕심을 부리기도 합니다. 이렇듯 가족은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서로 다른 상황과 사연에 따라 함께하기도 다투기도 하고 바쁜 삶 때문에 이웃보다 더 먼 소원한 사이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가족을 하나로 응집하는 것은 서로가 자라면서 경험하고 나는 추억들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영화는 잠시 분주한 삶을 내려놓고 우리가 잊고 있었던 가족과 집에 대한 소중함을 돌이켜보는 이완의 틈을 갖기를 권하는 걸지도 모르죠. 영화 남매의 여름밤은 우리가 어떤 유년을 겪어왔는지 한 번쯤은 되돌이켜 보기를 권하는 청유형 영화인데요. 이 영화 덕분에 제 유년 시절과 그 시절의 여름방학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가족에 대해 심도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구 여러분들도 잊고 지냈던 먼지 쌓인 가족 앨범을 다시 펼쳐보며 유년의 여름밤을 추억해보는 시간이었기를 바랄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남매의 여름밤은 우리의 마음을 간지럽히는 영화였는데요. 그래서 꼭 구출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구출 제작전이 성공했길 바라며 오늘의 독립영화 구출 제작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DJ 이현태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서재은, 기술의 박성윤, 진행의 이현태였습니다.